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많이 맛있게 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방수기능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방수기능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방수기능사는 말 그대로 방수 성능을 가지는 기능이죠,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복되는 한 가지 작업을 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응용한다기보다도 계속되는 작업들, 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지, 또는 뭐 아파트 발코니 유분에 방수를 한다든지, 뭐 천장을 한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어려운 작업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순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에 따라서 그 숙련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시험을 보는 것이 기능사예요. 그죠? 여러 가지 기능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뭐가 됩니까? 방수에 대한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럼 방수 기능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험은 필기 시험이 없고 작업형 실기만 봅니다. 필기 시험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시란 소리예요. 연습을 많이 한다는 조건하에 필기 시험을 안 줄 테니까 기능,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숙련공이 되라. 기공업자가 되라. 뭐 기술공이죠. 기술업자. 그렇게 되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수 기능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 정확한 재단 치수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도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어려운 도면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험지입니다. 시험지에 전부 다 답이 있어요. 시험지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뭐 깜빡했다,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시험지를 보시면 답이 있다. 그 기능사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주위를 살펴라. 오픈된 공간이니까 작업형이니까요. 옆 사람 다 보여요. 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옆 사람이 멍청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주위를 살펴라. 두 번째로 시험지를 봐라 이겁니다. 뭐 기억이 안 나면 시험지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라는 게 시험지에 다 적혀 있어요. 왜? 자세히 좀 적어놨는데 왜 적어놨냐면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실격이다. 떨어졌다. 이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시험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가신 분들은 뭐 시험지 봐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점할 때 주로 보는 것들이죠. 방수 성능. 자, 아무리 내가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해도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시공, 공사입니다. 공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 눈이 온다라고 했을 때 비가 샌다, 물이 샌다라고 할 때는 방수 성능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채점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방수에 대한 작업이 방수 성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 이겁니다. 이거 조금 잘못했는지 봐주시죠. 절대 없습니다. 방수 성능이 안 됐다든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실격 처리됩니다. 실격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점. 그죠? 좀 잘못됐다 좀 봐주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감점이죠. 감점 같은 경우는 뭐 5점 감점, 10점 감점 그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실격 사유에 들어갔다. 또는 오작이다. 오작도 0점입니다. 실격이나 오작. 시험 장소에서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격입니다. 오작 잘못했어요. 그럼 방수 성능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방수 성능이 없다 그러면은 거의 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장에서 짐 싸들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차라리 감점이 되는 거죠. 감점이 뭐 잠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방수 성능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런 건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속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수 기능 가장 중요한 건 재단 치수입니다. 재단 치수. 그 다음에 도면을 이해했느냐. 이 도면은 시험지에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돼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조건이다. 이거대로 하시오라는 거. 그건 꼭 따라줘야 됩니다. 내가 방수 뭐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복장,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 뭐 공구, 뭐 이런 것들도 정비에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복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건설 자격증이죠. 그래서 덥다고 해서 반바지를 입고 한다든지 슬리퍼 신고 한다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화 또는 안전모 꼭 착용하셔야 돼요. 또는 뭐 안전화의 각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발목에다 착용하는 갑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장 주고 옷도 바지 같은 경우 청바지 괜찮죠. 청바지 괜찮고 뭐 불에 안 타는 작업복, 불에 안 타는 종류 이런 것들 입으셔야 됩니다. 뭐 면바지나 불에 잘 타는 나이롱 이런 것들은 입었을 때 뭡니까? 실격은 아니지만은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고 특히 여기 안전모 같은 경우는 착용을 안 했을 때는 거의 실격을 주는 곳도 있어요. 거의 실격인데 거의 뭡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 소리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이걸 잘했더라도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안전. 안전은 뭐가 있냐면 불이에요, 불. 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치가 있어요. 토치. 이게 보통 시트입니다. 고무로 된 시트이기 때문에 불을 가열해서 용융 상태로 가면 용융이라는 게 뭡니까? 고체가 액체로 변한 상태. 액체가 다시 고체로 이제 굳겠죠. 그럼 뭐 용융을 하기 위해서 토치를 내는데 토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부탄가스 이렇게 있겠죠. 불이 막 이렇게 확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감점. 또는 어떤 데는 실격 주는 데가 있어요. 즉 숙련도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안 해본 티를 내신 거예요. 그죠? 해본 사람은 좀 약간만 돼도 되는데 그럼 그냥 무슨 삼겹살 굽는 것도 아니고 화염방사기 묵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만 시험 보셔. 집에 가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안전이 중요하다. 또는 재단할 때 칼에 뭐 이제 커트칼 그 대형 씁니다. 할 때 커트칼도 막 땅에다 무디다고 땅에다 잘라가고 툭 대가 잘라가고 튀겨갖고 옆 사람 뭐 닥치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안전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지금 말했던 안전화나 안전모나 뭐 토치나 뭐 칼, 뭐 커트칼, 뭐 재단용 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공구죠. 공구는 전부 다 시험장에서 개인 공구만 씁니다. 내가 오늘 뭐 하나 자 하나 안 갖고 왔네. 옆 사람 거 빌려주면 안 되나? 안 돼요. 옆 사람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건 컨닝으로 가는 주에 또 실격이에요. 그죠? 시험장 가면 뭡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죠? 그래서 감독관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꼬투리를 주지 마세요. 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공고는 개인 공고 꼭 가져가시고 그 시험장에서 뭐만 줍니까? 자제하고 가설만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제하고 가설만 주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장에서 주는 자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뭐가 됩니까? 보시게 되면 이건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줍니다. 그죠? 요거죠. 자, 여기서 시트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서 또 하나 이렇게 롤 형태로 말아져 있는 형태를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우리가 펠트라고 그래요. 펠트라고 그래서 이놈은 종입니다. 종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개상 아스팔트 시트인데 이 재질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1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롤이니까 이렇게 펴집니다. 휴지처럼.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도 이렇게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종이 펠트에 대한 총 길이는 한 5m 정도짜리 줍니다. 뭐 약간 뭐 1, 2cm 차이가 있겠지만 5m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트 고무는 일반적으로 6.3m 정도짜리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사항이 생기죠. 이건 자재,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분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아니, 방수하는데 종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두 개하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가설물을 줍니다. 가설물. 자, 가설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턱이 이렇게 가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가설물이에요. 자, 이것도 개인당 한 판씩 이게 주고 여기서 이제 이 자재를 가지고 개인 공부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가설물 형태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물이 뭡니까? 가짜로 설치됐다. 이동이 가능해요. 언제나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가설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가설물은 일반적으로 벽과 그 다음 바닥, 슬라브라고 가정하고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 되겠고 벽이 되겠고요. 여기 좀 꺾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꺾여지는 부분이 사실상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보냐, 이런 식으로 돼서 쭉 내려가서 여기는 기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기둥 보통 꼭 있는 게 어디예요? 외벽이죠. 외벽. 외벽이라고 가정합니다. 외벽. 그러니까 여기가 다 벽이에요. 여기가 벽이다. 여기도 벽이다. 벽이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바닥이 되겠죠.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그죠? 슬라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가 한 1500 정도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일반적으로 1800짜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한 300 정도.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일반적인 길이는 400에 400짜리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부분. 자,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에 뭡니까? 이게 삼각 몰딩이라고 그래요. 삼각 면목이라고 그러고 삼각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각형 몰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설물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방수 시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방수 시공? 계량 아스팔트 시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수가 시험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이냐? 2시간 40분이에요. 2시간 40분인데 작업을 2개 해야 돼요. 펠트 작업하고 시트 작업을 2개 하는데 요 시트 작업, 요 부분만 2시간 40분. 그죠? 2시간 40분이에요. 그죠? 요 부분만 2시간 40분이고 요게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그러면 종이 작업은 어떻게 되냐? 종이 작업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안 돼요. 아니, 종이가 무슨 방수 성능이 어디 있어요? 물 묻으면 다 찢어지는데 이 종이 펠트를 왜 붙이느냐? 이 2시간 40분이라 보통 시험장이 오전에 한 번 시험 보시고 오후에 시험 두 팀이 와요. 두 팀 나눠서 봅니다. 그죠? 나는 시간대가 다 틀려요. 그래서 오전에 보신 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면 이거를 이제 바라시 철거를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하기 위해 그냥 곰만 붙였다 그러면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시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펠트 작업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 보실 때 내가 뭐 오전에 본다 그러면 시험 1시간 정도 일찍 가셔서 이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시험에 포함되지 않겠대. 역사 뭐 도저히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일찍 늦게 가셨다. 그럼 지각하면 또 입실도 안 됩니다. 일찍 가셔야 되고 일찍 가셔서 요 작업 먼저 하시고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시험 2시간 시작해서 시트 작업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 그럼 펠트가 시험 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거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펠트를 완전 밀착.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밀착이에요. 밀착. 그죠? 얘가 완전 밀착돼줘야 시트를 붙일 때 울렁대지가 않아요. 평평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또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가설물을 제가 할 때 작업을 할 때 다 설명드리겠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방수 성능 가장 중요한 게 부배입니다.
그 시험지에 보시면 굽의 방향이 나오는데 자,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굽의 방향이 시험지에 적혀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시트가 1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이렇게 깔았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깔 수가 없어요. 왜? 이 길이가 1500이니까요. 이게 흐르니까. 그러면 1500 부분을 나누기 2를 하시는 거예요. 나누기 2를 하시면 보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분 여기 전체가 되고 이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큰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닥. 그 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작은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뭐부터 붙여야 돼요? 붙일 때. 뭐 만약에 작은 바닥부터 붙였다 그러면 큰 바닥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물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큰 바닥부터 붙이고 작은 바닥 붙여야 물이 계단식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잘해도 이걸 거꾸로 했다. 그럼 당연히 물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방수 성능이 없다라고 보고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하셔도 그냥 실격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주지 예쁘게 잘 만들어야지 뭐겠지 하는데 그것보다도 방수 성능 그 다음에 또 내가 얘기했지만 재단 치수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 몇 회라 몇 회라 그걸 꼭 걔들이 감독관 현장에서 재보니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모서리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나왔죠. 요거는 나온 모서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뭐예요? 들어간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들어간 모서리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모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은 우리가 꺾여져 있는 부분 모서리 부분 해보시고요. 모서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벽에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 몰딩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물이 많이 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 면목으로 다시 한번 구조재, 콘크리트나 뭐 이런 거 몰딩, 몰탈로다가 보강은 했지만 여기다 시트로다가 또 보강을 해줘라. 아시겠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 이 부분도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분은 보강제 시트를 2겹, 3겹, 5겹을 겹쳐서 이제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2겹, 3겹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배우는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시험지 조건대로 5겹이 되고 6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큰 바닥이 있고요. 큰 바닥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이놈을 큰 벽이라고 합니다. 큰 벽. 작은 바닥을 바라본다고 그래서 이놈이 작은 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펠트를 붙이건 시트를 붙이건 작업 순서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 자, 그러면 작업 순서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하죠. 보는데 첫 번째로 펠트가 뭐였어요? 종인데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작업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펠트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필요한 게 보자. 아이고, 1번으로 하죠. 첫 번째 필요한 게 큰 바닥을 먼저 부착을 하고요. 그러니까 펠트 붙일 때는 종이기 때문에 토치나 불로 지지 않습니다. 뭐 그거 되면 불타주는 거죠, 그냥. 이건 타카로 완벽하게 고정을 할 거예요. 이따 작업하실 때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바닥을 종이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큰 벽, 네 번째가 작은 벽,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나온 모서리 좀 땜빵이라는 게 있어요. 땜빵이 뭐냐면 나무, 가설물의 바닥에 보이는 게 땜빵입니다. 여기 펠트 붙일 때는요. 그죠? 그래서 펠트 붙일 때는 아까도 청소하기 편해, 떼기 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가설물의 모든 바닥과 벽이 종이로 다 감싸 안으셔야 돼요. 밀착이 돼 있어야 돼. 보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온 모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을 땜빵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파이프 시공. 자, 파이프 시공이 있는데 파이프 시공은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가설물을 평면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러 오는 거죠.
ABS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밑에 부분 1500짜리 부분을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 보이는 부분이 큰 바닥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작은 바닥이 된다는 소리고요. 큰 바닥을 바라본다고 해서 큰 벽이고 작은 바닥을 바라본다고 해서 작은 벽인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여기 하나 추가돼서 시험에서 여기 파이프의 위치가 나옵니다. 파이프 위치. 여기서부터 700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500 되는 부분에 시험장 가면 PVC 파이프 관을 줘요. 여기다 놓고 파이프가 있다는 가정하에 파이프 주변도 물이 많이 새겠죠?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파이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플레인지가 있어요. 바닥분이 있는데 이걸 딱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위치가 여기서부터 700, 여기서부터 500 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파이프가 쭉 이어져 있다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뭐가 된다? 시트로다가 보강을 해서 이 파이프 주변도 방수 성능을 갖게끔 물이 새지 않게끔 보강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위치를 딱 잡고서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합니다. 그죠? 거기까지. 큰 바닥 펠트 붙이고 작은 바닥 붙이고 큰 벽 작은 벽 붙이고 나무 모서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무 보이는 부분을 땜빵을 좀 해주시고요. 그죠? 파이프의 위치를 청테이프로 고정하시고요. 여기까지가 펠트 종이 작업이 이제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건 시험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손 들고도 감독관한테 얘기하면 이제 시험 시작 그러면 이제 시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시트 작업입니다. 시트 작업. 자, 시트 작업이 있는데 시트 작업 아까처럼 고무라고 얘기했어요. 고무. 요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시간 2시간 40분이 이제 책정이 돼서 보시게 되고 여기서 1분이라니 10초라도 더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실격입니다. 이 안에 완성하셔야 됩니다. 완성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순서는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맨 처음 할게 선긋기가 있어요. 선긋기. 자, 선긋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렇게 아까처럼 가설물이 있는데 가설물이 있죠. 여기서부터 선이 뭐 50이나 또는 100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0 정도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금으로다가 아까보다는 뭡니까? 그러면 큰 바닥과 작은 바닥이 좀 작아졌죠. 아까 여기서부터 종이를 다 붙였는데 더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선을 근 이 부분에서만 시트 작업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펠트는 뭐 한 1500 잡고 했는데 여기 1500 아니죠. 줄어들었으니까 그 펠트 종이 치수가 아니라 더 작게 실측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시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작게 치수가 줄어든 겁니다. 종이하고 고무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측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도 이제 학교의 관건이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 선긋기가 끝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강제. 물을 많이 새는 들어간 모서리, 나온 모서리, 몰딩 부분을 다 시트로다가 재단해서 보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큰 바닥을 붙이고 보강제 붙이고 그 다음 큰 바닥 붙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작은 바닥 붙이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똑같아요. 큰 벽 붙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은 벽 붙이고 그죠? 큰 벽 붙이고 작은 벽 붙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뭐가 됩니까? 뭐 파이프 덮개라고 있어요. 거치마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용융이 있습니다. 용융 파이프 주변이에요. 파이프 주변 용융.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철사로 파이프 주변을 이제 좀 보강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실리콘으로 다시 한번 방수 새지 않도록 조인트 부분, 종이하고 시트가 만나는 부분, 조인트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 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2시간 40분에 요것이 채점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방수 성능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 도면 치수에 있는 요구 상황에 맞게끔 재단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난 여기도 더 하고 싶어. 그럼 뭐 400 하면 되겠네. 여기 아니야. 나 조금만 더 100만. 그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면에 모든 치수가 적혀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서 재단하셔서 부착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요거 하기 전에 준비작업 요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뭐라고요? 밀착. 붕 뜨지 않게 종이를 해줘서 시트가 잘 붙을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작업에 대한 계단 치수라든지 순서라든지 자세하게 여러분들 공고 사용법의 요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